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다우가 1.2%, 나스닥 1.6% 뭐 이렇게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마저도 3.2%나 빠졌죠.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적 리스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실적에서는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웰스파고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핵심 수익원이 순이자 이익 전망이 기대를 상당히 밑돌았죠. 결국 컨센서스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거의 6%대 하락하면서 주가를 밀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고조. 얼마 전에 미정부에서 48시간 이내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일에 이란이 드론 200대를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 드론 200대 공격했지만 그 아이언돔이라 해서 그 이스라엘 방어 체계가 있어요. 99%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공격을 하는 것을 바이든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장은 소폭 올라서 끝났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일 날 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에 이스라엘 폭격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자헤드라는 장군, 그 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복,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 싸움이 되는 거죠. 유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는데 지금 이후로 이란과 이스라엘로 인한 뭐 중동의 긴장 상태가 강화되면 호르무즈 무역을 봉쇄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유가는 130불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인데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안전자산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만큼 맞는 것 같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2,400불 넘어섰죠. 제가 제시했던 가격이 2,600에서 800불 사이거든요. 벌써 2,4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1,800불부터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역지에서 시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해가지고요. 지금 9월달 가능성 제기되는 사람도 있고요. 12월 한 달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블랙록을 아실 거예요. 레리 핑크 회장은 연내 2번 9월 12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2%로 가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9월달은 과거 선거를 앞두고는 연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자꾸 이 희망회로를 돌리게 하는 거죠. 9월달, 12월달, 7월달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의미 없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 금리 인하는 미리 했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놓쳤다라는 거. 연준은 후행성, 아시겠지만 나오는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치를 정해놓은 이 순간부터 2%가 되기 전까지는 연준은 못 움직이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2%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면, 상업의 고도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풀어주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에 하락은 작년 3월 이후로 주간 기준으로는 최대 낙폭이었다. 이게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차트로 보시면은 나스닥, 다우 이렇게 있죠. 나스닥은 1.6%, 다우 1.2%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다우는 일단 월봉으로는 5일선을 깨뜨렸네요. 자, 일봉으로는 60일선을 벗어나서 양은 하단까지 밀어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 이 저점에서 52 정도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
50이라는 숫자는 상승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한 것 중에 하나죠. 보통은 26, 33, 42 정도 상승하면 끝났는데 52 정도까지 갔다. 물론 65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좀 제한적이죠. 확률적으로 많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상승 파동이 일부 끝나고 어디까지 흘러내릴 건가에 대한 싸움을 한번 확인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나스닥은 견조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다우는 이렇게 올라와서 고점에서 이렇게 쌍봉을 한번 만들어주는 상황이 있었죠. 일봉상으로. 나스닥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외봉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 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나스닥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 오늘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오늘도 밀려서 60에서 깨트리면 나스닥도 좀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금값을 봐야 되죠. 금값을 꼭 봐야 되는데요. 금값은 온스당 2374불, 장중할 때 2448불까지 갔었죠.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윗꼬리가 길어서. 근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 월봉으로 보시면 저건 끝난 게 아니라 연장선상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월봉 장대 양봉은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 금값은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2600불에서 800불 사이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달러가 1400원 가능성이 나와요. 1400원 원달러가 1400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있죠. 이 원달러가 여기에서 1385원까지 갔었습니다. 여기에서 1386원까지 갔었나요? 85원까지 갔다가 종가상으로 1380원에 끝났습니다. 86원 30초까지 갔었는데요. 8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1375원보다 높게 끝난 거죠. 제가 이제 이 원달러를 여러 번 보여주면서 원달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1444원 지난번 2022년도 10월 24일 여기 아마 가기가 쉬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원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수출 수입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수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이 기관의 대량 매도로 시장을 누르고 있죠. 기관이 1조를 팔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기관이 대량 매도했고 그로 해서 시장을 좀 눌렸는데 또 미국 시장이 또다시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2600을 지킬 수 있을 건가? 라는 어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두 가지죠. 앞에서 말씀한 부분들인데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으로 인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연출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금리 인하의 후퇴 이게 또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 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밸류업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이게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는지 좀 봐야겠죠. 만약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후퇴된다면 그 다음 밸류업으로 올라갔던 종목들도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